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1년 차 여성이에요. 살면서 돈 때문에 굴욕 한번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돈에 자존심 갉아먹히는 게 일상이죠. 저 역시 그랬어요. 그래도 내 새끼만큼은 그런 대접 받지 않고 살게 하려고 죽어라 노력해 서울대에 진학시켰네요. 학벌이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덜 고생하고 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악처에 지독한 엄마 소리까지 자처에 들어가며 아들 공부시켰습니다. 다행히 아들놈이 속이 깊어서 이런 엄마 마음 알아준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사스러운 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 대학 진학을 막으려는 인간의 더러운 짓 때문이었죠. 남이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고무라는 인간이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 인생에 흠집 내려는 걸 엄마인 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온유할 서리빨 내리듯 독을 쓰고 달려들었죠.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의 인생을 돈 몇 푼에 날로 먹으려고 한 인간 같지 않은 제 신우의 만행을 폭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남들 다 가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포기한 채 상고에 다녀야 했어요. 성적이 꽤 좋았던 탓에 담임선생님은 저희 부모님까지 불러 인문계 진학을 독려했지만 공부보다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탓에 선생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고 진학을 하게 됐어요. 교복만 봐도 어느 학교인지 한눈에 알 수 있던 시절이라 등굣길에 버스를 탈 때마다 마주치는 인문계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하는 푸념소리에 나도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내 자식만큼은 돈 걱정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짐하곤 했죠.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저는 박봉이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집안 살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제 위로 오빠와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순간부터는 온 가족 모두 돈벌이를 하게 돼서 전보다 살림이 많이 나아질 수 있었죠. 그때부터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조금씩 적금도 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은행에 새 지점장님이 발령받아 오셨어요. 그분은 요즘 말로 치면 흑수저 출신의 비주류 지점장이었어요. 상고를 나와 은행에 취직한 이후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온 분이었거든요. 학연, 지연으로 줄이 나눠져 있는 직장 내에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뛰어나서 지점장까지 된 분이었죠. 지점장님은 취임하던 날 저희 지점 전 직원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변화를 위해 뭐든 시도하세요. 퇴근 후에 방송통신대를 다녀도 좋고 컴퓨터를 배워도 좋고 하다못해 수학 공식을 외워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도가 먼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테니까요. 그 후로 한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죽을 때까지 신세한탄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통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보다 좋은 수업이 없었죠. 거기다 학비도 대학 등록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해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방송통신대라는 이름답게 대부분 방송 수업을 하지만 간혹 대면 수업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은 늘 직접 가서 봐야 했죠.
과에 따라 과 특성상 과제로 성적을 대체하기도 하고 실습을 많이 하는 과도 있었고요. 그런 특별한 과를 제외하곤 대부분 혼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수업이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탓에 졸업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비록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게 대학 졸업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왠지 자신감이 붙더군요. 당시 제가 다니던 은행에는 금융 관련 학과를 나온 대졸 직원들이 꽤 있었는데 고졸 출신 창고 직원을 깔보는 분위기가 만연했어요. 정작 큰 실수는 자기들이 더 하면서 창고 직원이 작은 실수라도 하나 하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다는 둥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날도 저보다 나이 어린 대졸 대리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여직원한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상황을 듣자 하니 자신이 실수한 걸 덮으려고 창구 직원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더라고요. 아직 은행 업무가 생소했던 여직원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참다 못해 끼어들고 말았어요. 이번 일은 민정씨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객님께서 거래 해지를 하겠다고 하신 건 대리님한테 상담받은 투자 상품에 투자금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창구 직원 탓을 해요? 상담하실 때 투자금 손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신 거 맞아요? 오늘도 보니까 그 부분은 빼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언제? 이 여자 아주 웃기는 사람이네? 이봐, 고작 창고에서 계산기나 두드리는 주제에 어디 건방지게 남의 영업 방식에 태클을 걸어. 이봐, 이주영씨, 대기 금융상품에 대해 뭘 안다고 까불어요? 설마 같은 은행에 다닌다고? 나랑 같은 급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대졸, 그쪽은 고졸이야. 학위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누가 그래요? 내가 학위가 없다고? 저요, 경영학이 있어요. 비록 방송통신대긴 하지만 경영학 관련 강의도 이수했고 학위도 받았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학위랑 무슨 상관이죠? 한 번만 더 학벌 가지고 창구 직원들 괴롭히면 지점장님 찾아가 이번 일 반드시 문제 삼을 거예요. 지점장님을 찾아간다는 말에 그제야 대리는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날 이후 은행에는 제가 방통대를 졸업한 사실이 알려졌고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방통대 학위를 땄다고 제 인생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란 인식 때문에 다들 저를 좋게 봐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과장님이 저를 불러 선을 보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친구 동생인데 건설회사에 다녀. 사람도 괜찮고 성실해서 주영씨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나 봐. 그렇게 저는 생애 첫 선을 보게 되었고 그날 선자리에 나온 남자는 이후 제 남편이 되었어요. 딱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과장님 말대로 사람은 괜찮더군요. 위로 형이 하나 있고 3살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랑 동갑이네요. 제 동생은 저랑 달라서 사리에 밝은 편이라 주식 투자로 그 나이에 벌써 자기 집까지 가지고 있어요. 요즘 다들 힘들다고 난리던데 제 동생은 오히려 돈을 벌었으니 말 다 했죠. 주영씨도 은행원이니 그런 쪽엔 밝으시겠어요. 사람 나름이겠죠. 저도 주식이나 투자 쪽엔 문외한이에요. 그보다 건설 쪽은 요즘 힘들다던데 괜찮으세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자금력도 있고 재정이 탄탄해서 끄떡 없습니다. 특히나 건설 쪽에 타격이 컸던 때라 걱정을 했는데 남편 회사는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련이 어디 예고하고 닥치나요? 눈앞에 맞닥뜨리고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날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우리는 얼마간 연애를 하다가 이듬해 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착실히 모아둔 덕에 결혼 자금은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죠. 시댁에서 마련해주신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한동안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우리 부부에게는 감당키 힘든 시련이 닥치고 말았어요. IMF 여파로 제가 다니던 은행이 인수합병되면서 저를 비롯해 많은 창구 직원들이 실직했고 남편네 건설회사 역시 도산을 하는 바람에 우리 부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눈앞이 캄캄했어요. 사회 전반에 실직자는 늘어가고 직원 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줄어들고 이력서를 수십 장을 뿌려도 어디서도 연락이 오는 곳이 없더군요. 한 집에 한 사람만 실직을 해도 타격이 큰데 부부가 둘 다 직장을 잃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삿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어서 식당 아르바이트고 뭐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댔어요. 그런데 같이 뛰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방 안에 틀어박혀 허송세월을 보내지 뭐예요. 자기야, 그냥 이렇게 굶어 죽을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재취업 될 때까지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전단지 알바를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뭐든 해보라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넌 원래 어렵게 살아서 그런 일 하는 거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난 지금껏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오지 않았단 말이야. 남편의 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저희 시댁이 중산층 가정이라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희 친정과 비교를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고 그간 남편은 속으로 저와 제 친정을 깔보고 있었던 게 분명했죠. 남편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느꼈는지 이내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 방금 한 말은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상황이 답답해서 그냥 해본 소리니까 못 들은 걸로 해줘.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본심을 알아버린 이상 저는 전처럼 남편을 대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이후 남편은 부동산 경매로 재미를 보고 있던 신우이를 따라다니며 그 일을 돕게 되었어요. 동생한테 수고비를 받아 살게 된 거죠. 한창 헐값에 나온 집들이 많았던 터라 자금을 손에 쥐고 있던 신우이는 쉽게 재산을 늘려갔어요. 옆에서 여동생이 쉽게 돈 버는 걸 지켜본 남편은 자기도 부동산 경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싶어 했지만 자금도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남편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었어요. 하루는 보다 못한 신우이가 찾아와 남편한테 그러더군요. 오빠는 경매 체질이 아니야. 대신 내 집들 리모델링해서 세놓고 관리하는 건 어때? 건설회사 출신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대신 매달 월세에서 30%씩 떼줄게. 해볼래? 남편은 30%란 말에 마땅치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제대로 수입이 없었던 터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 부부는 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많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생활은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이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남편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당시엔 저희 부부처럼 재취업을 하려는 경력자들이 차고 넘쳤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지금까지도 여동생 밑에서 원룸 오피스텔 건물 등을 관리하며 월급을 받아 살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후 몇 년 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중학교 동창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고요. 둘 다 다시 일을 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안정돼 갔고 무엇보다 그동안 미뤄왔던 임신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시댁을 찾았는데 글쎄 신우이가 저희보다 한 발 앞서 폭탄 선언을 하고 있지 뭐예요. 애 아빠랑은 이미 헤어졌고 뱃속의 아이는 낳을 거야. 아 미친년. 애비 없는 애를 낳아서 뭘 하겠다고 그래. 정신 빠진 소리 그만하고 엄마랑 병원부터 가자. 더 늦어지면 그땐 손도 못 써. 싫어. 나 이 애 꼭 낳을 거야. 난 돈도 있고 애 아빠 없이도 애기랑 둘이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수술하라고 하지 마. 우리 애기가 듣는단 말이야. 신우이는 소리를 버럭 지르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어요. 시아버지는 담배만 태우시며 허공을 바라보셨고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셨어요. 이런 상황에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해봐야 축하받지 못할 게 뻔했죠. 그래서 남편과 조용히 나왔어요. 제 임신 소식에 친정 식구들은 엄청 기뻐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 상황을 아는 터라 말들은 안 했지만 내심 임신 소식을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요. 비록 반쪽짜리 축하였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들떠서 보냈던 것 같아요. 시댁에는 며칠 뒤 전화로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시어머니는 잘 됐다고 하시면서도 당신 딸 생각에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내가 몇 마디 했더니 기집애가 짐 싸들고 집을 나갔지 뭐니. 집도 많은 애니 그 중에 한 군데 들어가 살 모양인가 보더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종종 들여다봐주지 않으련? 내가 가면 고놈의 기집애가 또 바락바락 대들고 소리칠 게 뻔하잖니. 홀몸도 아닌데 힘들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나 대신 네가 들여다봐줘.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도 좀 보고 틈틈이 냉장고도 좀 채워주고 점점 배부르면 힘들 테니 가는 김에 청소도 좀 해주고 와라. 내가 부탁 좀 하마. 부탁을 하는 건 좋은데 저도 임산부란 사실을 까맣게 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임산부 며느리한테 임신한 딸 뒷바라지를 부탁하다니요. 그땐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이래서 시어머니는 역시 시어머니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은 해 2달 차이로 아들을 출산한 저와 시누이는 그날 이후부터 자식 경쟁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나이가 같으니 뭐를 하든 제 아들과 시누이 아들은 비교가 됐거든요. 하지만 출발선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어요. 돈 많은 시누이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선생을 붙여 한글을 떼게 하고 피아노에 영어까지 개인 교습을 시켰어요. 반면에 제 아들은 7살 때 유치원에 들어가서야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유치원도 돈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유치원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시누이 아들이 다니던 유치원은 이제 겨우 한글 뗄 나이의 애들한테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유치원이었거든요.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콩알만한 애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발음은 또 어찌나 좋은지 돈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시누이가 돈을 앞세워 자식한테 양질의 교육을 퍼붓는 걸 보면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저희 집은 고작 애 유치원비랑 태권도 학원비 되는 것도 쩔쩔 매는 형편이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싶고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까지 다 시키고 싶었어요. 부모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놈의 돈이 웬수지. 시누이가 뿌린 돈의 위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빛을 발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저희 아들과 조카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또다시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외고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던 시누이는 과목마다 과외 선생을 붙여가며 외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 바람대로 조카는 명문 외고에 진학하게 되었죠. 제 아들도 조카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던 터라 내신 외고 진학을 꿈꿨지만 아들 녀석이 특목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돌연 포기하는 바람에 외고 진학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나중에서야 아들이 그러는데 외고 등록금이 비싸다는 걸 알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부모 잘못 만난 탓에 어린 게 마음고생을 했구나 생각하니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돈만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면 누가 노력을 하고 살겠어요. 외고에 들어간 조카가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제 아들은 묵묵히 수능 시험 준비를 했어요. 돈 때문에 개별 과목마다 과외를 붙여줄 수는 없었지만 발품을 팔아 저희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강사진이 포진한 학원에
아들을 등록시켰어요. 우리 부부 월급만으론 학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저는 퇴근 후 김밥 천국에 나가 알바를 뛰며 아들 뒷바라지에 나섰어요. 밤이 되면 손과 발이 퉁퉁 부어선 잠꼬대도 끙끙 앓으며 했을 정도였죠. 그러자 남편이 여동생한테 돈 좀 빌려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앞에선 형제도 없더군요.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져. 과기고 외고 애들도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를 고작 변두리 인문계 나온 애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대도 않는 애 서울대 보내겠다고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냥 인서울대학에 만족하고 살아. 서울에 있으면 서울대라만 몰라? 옆에서 듣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뺏어 들고 한바탕 지랄을 해댔죠. 어머 고모, 누가 대도 않는 애라는 거예요. 우리 준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교 1등 놓친 적 한 번도 없는 애예요. 우리가 고모처럼 그렇게 우리 애한테 돈 쳐발라줬으면 우리 준이 외고가 아니라 과기고도 갔을 애라고요. 지금 학원에서도 준이 정도면 서울대 노려볼만 하다고 다들 그래요. 고모가 입시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내 아들 입시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건데요? 그깟 돈 안 빌려줘도 돼요. 우리의 학원비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폭풍같이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한참이나 씩씩댔네요. 남편도 자기 동생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한참이나 집 앞을 서성이다 들어오더라고요. 오기가 나서라도 남한테 내 자식 학원비는 손 벌리지 말자 결심한 저는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해댔어요. 남편도 그런 제게 자극을 받았는지 대리운전까지 하며 돈을 보태더군요. 그렇게 내 인생 최고의 전투를 준비하듯 혼신의 힘을 다한 우리는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대 합격자가 발표됐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홈페이지에 뜬 합격 문구를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세 식구는 서로 얼싸안았어요.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그간의 고생이 합격이라는 단어 앞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냐 싹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남은 건 승자의 여유뿐이었죠. 내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하자 그제야 조카의 합격 여부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본인이 먼저 합격 소식을 알리기 전에 합격 여부를 묻는 건 수험생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 합격 소식도 알릴 겸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자의 합격 소식에 시부모님도 저희만큼이나 기뻐하시더군요. 저 어머님, 혹시 아가씨한테 연락 없었어요? 합격자 발표 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혹시 안 된 거 아니니? 순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슴속에서 약간의 희열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신우이한텐 연락이 없었고 저희도 먼저 전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연락이 없다는 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배려해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비록 신우이가 얄밉기는 해도 같이 고생한 전우니까요. 이제 남은 문제는 등록금 해결이었죠. 입학금에 등록금 포함해 타 대학보다 학비가 월등히 싼 서울대라지만 저희 같은 서민한테는 그 정도 돈도 부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 월급날이 말일이라서 등록 마감일에 맞추느라 친구한테 월급을 2주 먼저 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친구가 그렇게 해줘서 안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글쎄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있지 뭐예요.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참, 자기 월급 아직 안 들어왔던데 고모한테 문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록 마감일 얼마 안 남았어. 애 대학 등록금 소리에 남편은 그제야 어렵게 입을 뗐어요. 그게 말이야, 윤미가 전화를 안 받아. 집까지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도 없더라고. 어쩌지? 이러다 마감날 지나면? 그게 무슨 소리야. 오피스텔 월세 들어오는 통장 그거 당신이 가지고 있잖아. 정 안 되면
거기서라도 월급 빼와야지. 안 그래도 그럴까 했는데 며칠 전에 윤미가 세입자들한테 새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다더라고. 내가 가진 통장 돈도 싹 빼갔고 말이야.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의 등록을 막으려고 일부러 버린 짓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친정에 전화해 돈을 부탁했어요. 오빠랑 동생이 바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애 등록 마감일이란 말에 서둘러 마련했다면서요. 그렇게 돈을 마련해서 입학 등록을 하려는데 신우이가 전화를 했더군요. 언니, 지금 어디예요? 등록했어요? 막 하려던 참이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그 전에 잠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촉이란 게 있잖아요. 왠지 등록을 먼저 하고 가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한테는 알겠다고 해놓고 서둘러 입학금이랑 등록금을 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약속 장소인 신우이 명의로 된 오피스텔로 갔더니 텅 빈 오피스텔에 건장한 사내둘 옆에 남편이 앉아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눈이 뒤집힌 저는 앞뒤 안 가리고 남편한테 달려갔는데 순간 그 덩치들이 저를 잡고 안아주지 뭐예요. 제가 몸부림을 치며 난리를 치는데 마침 화장실에서 신우이가 나오더군요. 그리곤 제게 다가와 그러는 거예요. 언니,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애가 대기 1번이라잖아. 한 명만 확실히 등록 안 하면 우리 애 서울대 가는 건데 내가 못할 게 어딨어? 그래, 우리 애랑 같이 과외했던 애들 중에 같은 과에 합격한 애들 집에 다 찾아갔거든? 현금으로 1억을 싸들고 말이야. 근데 1억을 준다고 해도 하나같이 다들 포기 못하겠다는 거야. 얼마면 되냐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경찰까지 부르지 뭐야. 내가 아주 꼭지가 도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준이가 우리 애랑 같은 과에 붙었더라. 이런 걸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는 거지? 맞지 오빠? 오빠네 솔직히 거지잖아. 내가 월급 안 주면 준이 대학 등록도 못 시키는 집이잖아. 안 그래? 내가 3억 줄게. 아니, 내 오피스텔 2채 줄게. 그러니까 포기해. 어차피 두 사람 오늘 자정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가니까 그냥 돈이라도 챙기고 끝내자고. 응? 신우이는 두 눈에 초점도 없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와 남편이 싫다고 고개를 가로젓자 신우이는 정말 우리 두 사람을 핸드폰도 전화도 없이 집안에 가두고는 가버렸어요. 밖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더군요. 그리곤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있죠. 드디어 풀려난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신우이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발로 뻥 걷어차 버렸어요. 이 미친 또라이 같은 년아, 네 새끼 서울대 보내자고 남의 자식 앞길을 가로막으려 들어?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너 내가 폭행의 감금죄로 고소할 거야. 너 깜빵에 쳐넣을 거라고. 언니, 알겠으니까 진정해. 내가 내 죄는 달게 받을 테니까 제발 입 좀 닥치라고. 등록 마감일 지났으니까 약속했던 내 오피스텔 언니한테 줄게. 형사 고발을 하든 뭘 하든 다 해. 대신 우리 애 대학 등록한 다음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가족인데. 뭐? 가족?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야, 네 입에서 가족이란 말이 나오니? 세상에 누가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해. 그리고 마감일 지났다고 네 아들이 추가 합격될 거라고 누가 그러니? 네 아들이 무슨 수로 등록을 하냐고. 서울대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과인데 설마 티오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 어머, 혹시 우리의 자리 뺏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지? 내가 바보니? 네가 등록하지 말고 오란다고 내 자식 대학 등록도 미루고 널 만나러 오게? 정신 차려. 우리 애 진작에 등록했으니까 우리가 네 돈 아니면 내 새끼 대학도 못 보낼 줄 알았니? 세상엔 지 새끼밖에 모르는 너 같은 쓰레기도 있지만 조카 대학 보낸다고 적금까지 깨서주는 사람들도 있어. 넌 그깟 돈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그런 사람을 얻기 힘들겠지만 말이야. 안 됐지만 네 아들 서울대 가기는 그른 것 같다. 더군다나 엄마가 친족 폭행, 감금에
협박으로 쇠고랑 찰 텐데 멘탈 흔들려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니? 이게 다 삐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자식 인생까지 망친 내 탓이니까 평생 속죄하며 살아. 그 말에 신우이는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진 사람처럼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거길 빠져나왔죠. 남편은 자기 동생이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다며 허탈한 표정으로 울더라고요. 결국 신우이는 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서에 끌려갔고 얼마 뒤 저희 부부 외에 다른 학부형들한테도 돈을 빌미로 등록 포기를 종용했던 게 탄로나서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신우이와 손절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요행을 바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불려다니느라 피곤해지겠지만 전 끝까지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시댁에도 저한테 용서를 강요하지 말라고 똑똑히 말씀드렸어요. 돈이 많던 적던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내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조금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인생 살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